네, 반갑습니다. 9월 18일 월요일 장종시황입니다. 자, 시장이 모두 하락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제법 떨어지는 모습 때문에 걱정을 좀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이런 하락 정도까지는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일단은 괜찮고요. 대신에 이제 이 하락 구간을 계속해서 이어가면 안 되겠죠. 어느 일정 구간에서는 반등이 좀 나타나 줘야 되고 그런 부분 좀 있을 겁니다. 자, 수급도 지금 순매도로 진행 중에 있고요. 지지선 위쪽에서는 일단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모습이긴 합니다. 종목들이 빨간색, 파란색 막 섞여 있는 모습으로 보이게 되실 텐데,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변동성이 좀 커지는 종목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같이 존재할 것이다.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올라갈 놈들은 또 올라가고, 내려갈 놈들도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겠죠. 서로 간의 어떤 균형이나 키를 맞추는 모습으로 진행될 것 같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 상황 보시면,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은 이제 2580포인트 정도 나오고 있죠. 자, 61선의 포인트는 2574점, 2575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지지라인이 같이 모여있기 때문에 좀 두터운 상황입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현재 지지라인은 2575, 2580 이 정도에 나와 있고요. 추가적으로 하락이 더 나온다고 하더라도 오늘은 뭐 더 많이 밀릴 것 같진 않은데 더 많이 밀린다고 하더라도요. 여기요. 그 2560포인트 뭐 더 길게 내려가면 2550포인트 요 정도 범위 안에서 이제 지지 포인트가 다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말고 뭐 내일도 내린다. 그렇게 가정을 짓는다 하더라도요.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지지선은 충분히 있는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오전이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이미 충분히 이야기를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뭐 때리고 들어오는 것을 알고 얻어맞는다고 해가지고 안 아프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냥 대비만 할 뿐이죠. 그래서 주가가 약간 이제 아침에 떨어져 시작하는 부분 살짝 반등이었지만 계속해서 밀리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밀리고 있을 때는 매수를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네, 이럴 때 뭐 이거 사야 된다 저거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격이 싸졌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일단은 밀리고 있다, 눌리고 있다, 전체적으로 더 내려갈 수 있다라는 식의 의견들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두르실 필요가 없어요. 네, 마음은 급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올라갔었던 모습이 있었고요. 네. 왠지 더 잘 될 것 같은 기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럴 때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와 싸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그동안 모아놓은 거 뺏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매도를 해버리거나 또는 좀 무리한 매수를 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뭐 그냥 관망하시는 전략이 제일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하락한 이후에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모습 없이 그냥 횡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다 이제 눌려 있고요. 시장도 같이 눌려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급 동향 보시면 외국인들 매도가 조금 확장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매도 규모가 또 그렇게까지 많지도 않네요. 2,300억 정도면은 얼마든지 방향을 돌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은 네, 아직까지는 괜찮다 판단됩니다. 다만 외국인들 방향성이 지금 하단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아래로 계속 밀린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 보면은 오후에도 그다지 썩 좋지는 않을 것 같다 판단이 좀 들죠. 자, 금융투자가 팔아먹어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먼저 팔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선수를 좀 뺏기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투자는 뭐야 팔면 안 되는 건가? 라는 생각 좀 할 수 있겠죠. 또는 매도를 쳐야 되는 그 포인트를 이미 지나치고 넘어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고요. 코스닥 지수의 포인트도 마찬가지죠. 네, 둘 다 지금 네, 수급 동향이 아주 그냥 복잡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대응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들끼리 뭐 치고받고 싸우다가 네, 뭐 어찌게 되든지 간에 뭐 여기가 터지고 저기가 뭐 찢어지고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은 마감 정리만 잘 하시면 되니까요. 네, 이렇게 변동성이 심할 때는 그냥 가만 놔두시면 별 문제 없을 것이다 보시면 되죠. 자,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부분이 10% 딩딩합니다. 오늘은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조금 밀리는 모습이죠. 그래서 반도체 쪽 뭐 분위기도 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뭐 관련주들도 같이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겠지만은 네, 썩 좋지 않은 모습.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내려가는 것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간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72,000원 넘어갈 때 뭐 몰빵 친다, 뭐 잔뜩 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또 떨어지니까 마음이 또 바뀔 수 있겠죠. 72,000원은 살려고 했는데 74,400원이 오니까 안 살려고 한다. 이것도 자체도 되게 웃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배터리도 같이 약세입니다. 네, 그 다음에 자동차만 오늘 좀 그래도 잘 버티는 것 같은 느낌이고요. 뭐 배터리 쪽도 다 약세고, 포스코 홀딩스 지금 상승폭 조금 반납하는 모습이긴 한데, 아직은 그래도 상승 기조 유지하고 있어서 잘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 변동성 구간 넘어가기 전에는, 네, 뭐, 특별하게 대단한 포인트가 나타나기 어렵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뭐, 특이사항은 없어요. 네, 크게 많이 밀린다거나 그런 거 아니고요. 시장이 뭐, 약세를 좀 보인다거나 변화를 좀 보인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많이 밀리지 않으면 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코스피 쪽은 거의 보합세 일단 보여주고 있다. 다만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밀려 내려가면서 주가의 낙폭을 조금 더 키워준 상황이다.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업은행, 우리금융주도 또 신고가 잘 올라가고 있어요. 네, 얘네들 너무 착하고 잘하고 있죠. 네, 그래서 배당도 많이 준다는데 계속 가니까 괜찮아 보입니다. 자, 코스닥 쪽 보시면은요.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가 플러스로 넘어왔어요. 지금 이제 지지를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느낌이 나올 수도 있겠죠. 아침엔 더 많이 빠졌었는데 그거 반등 받아서 올려준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얘네가 또 버텨주면 이제 뭐 반도체나 이런 쪽, 뭐 코스피 쪽에서 주가가 좀 밀린 상황에 자금을 다시 빨아 당길 수도 있겠죠. 이게 지금 버텨주는 게 훨씬 더 좋죠. 왜냐면 훅 떨어져가지고 아침에 87만원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더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일단은 위험한 수준까지 온다 그랬죠. 근데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지켜주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금의 이탈을 좀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죽을 때 죽더라도 네, 천천히 그렇게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급작스럽게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투매 유발시키고 막 폭락을 해버리게 되면 시장에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늘 반등 조금 나가는 거, 근데 얘네들 희망 걸지 마시고요. 네, 뭐 올라가더라도 단기적 반등 정도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좀 뭔가 희망을 걸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오늘 알테오잔이 오늘 강세 흐름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쪽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그냥 변동성이 조금 있는 것 정도. HPSP 같은 경우도 지금 6% 정도 빠졌는데, 자, 지지라인은 지금 현재 가격대 근처이기 때문에 뭐 오늘까지는 보유한다 치더라도 만약에 추가 하락이 나타난다 그러면 좀 매도해야 되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정도. 그 다음에 뒤쪽이 넘어가기 좀 뭐 변동성이 좀 크군요. 케오젠, 뭐 클래시스 등등등, 이오테크닉스. 근데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다 이게 밀리고 있는 형태이긴 한데 그 중에 몇몇 종목들이 크게 툭툭 떨어지는 그런 형태의 모습 보이고 있어서 시장의 부담감을 좀 줬다, 이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이하게 부담을 줄 만한 그런 내용들은 일단 지금은 없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등락 현황 한번 살펴볼게요. 등락 현황 보시면은요, 거래소 쪽에 338개가 지금 상승이고요, 544개가 하락 중에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네, 하락 종목이 1040개, 그 다음에 등락 현황에서 상승 종목이 484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거래소랑 같이 합치면 1600개 정도가 오늘 하락세.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낙폭 자체가 아주 뭐 집중됐다거나 그렇게 아주 크다거나 이런 정도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상승률 보도록 할게요. 오늘 상승한 종목들 미코바이오메드, 엔텔스, 롯데, 손해보험 이렇게 해서 오늘 상한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모아데이터란지 에스코네, 큐로홀딩스, 동신건설 요즘엔 잘 가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 상승세 좀 보이고 있고요.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알테오젠까지 해가지고요. 21개 종목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도 조금 보여요. 네, 정치 테마도 조금 보이고, 뭐, 대체적으로 이제 약간 그 중소형주 위주의 움직임들, 네, 그런 것들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렇게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하게 뭐, 어떤 이슈를 가지고 많이 올라온 종목은 없다. 네. 자, 그 다음에 강원전선 같은 경우는, 네, 1.7% 정도 상승하면서 오늘 상승폭 상위권에 이름 올려놨습니다. 1.7%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간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그런 날이다 보시면 되겠죠. 지금 호텔신라도 1.7%, 1.8% 올라가 있는데, 네, 요것도 지금 상승 상위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겠죠. 네. 자, 하락률 보시면은요, 네, 코어라, 뭐, 모르겠고요. 네, ST
KTX가 이제 또 떨어진 모습이네요. 네, 그 다음에 넵튠 10% 이상 하락한 종목이 7개, 제법 많은 편이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그린 로직스가 이제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모습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10% 이상 하락한 종목이 7개, 9%까지 합치게 되면은 11개, 제법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하락한 종목도 제법 많이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쭉 내려볼게요. 내려보면은 2.63, 그러니까 오늘은 하락이 조금 더 우세하죠.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보면은 마이너스 한 1% 가까이 전후로 계좌는 만들어질 수 있다 보시면 되겠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종목들이 조금 내려간 모습도 좀 있지 합니다만은, 다른 종목들 쪽에서도 이제 반등 포인트, 방어해주는 것들 같이 쌤쌤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문제가 있나? 라는 생각을 조금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계좌가 1%까지 밀리진 않았을 것 같고요. 뭐 한 0.5 정도 왔다 갔다 뭐 크게 변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방송에서 궁금하셨던 매매 동향. 네. 도대체 뭘 그렇게 팔고 있나요? 네. 기관들은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이런 쪽으로 매수가 좀 들어와 있고요. 오늘은 연기금이 좀 했네요. 네,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 삼성전자 매도하고 있는데 매도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네, 얘네들은 금액 자체가 워낙 네 적게 운행을 하나 봐요. 얘네들은 기관 쪽, 그 금융투자 쪽에 들어와 봐야지 어떤 움직임인지 알 수가 있겠죠. 자, 외국인들 보시면 뭘 그렇게 팔아먹었어요? 하이닉스 사고 삼성전자 팔았죠.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홀딩스를 팔아먹으면서 매도 규모가 커졌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삼성전자 팔아먹은 거 보면은 그다지 많은 물량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서 이런 팽팽한 변화는 네, 외국인들이 뭐 주도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라고 한다면 일단 수급 주체가 뭔가를 주도했다기보다는 그냥 시장 전체가 조금 눌려 있으면서 개인들의 매도도 좀 같이 나오고 골고루 좀 섞여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매도 규모나 매수 규모가 크지 않아요. 포스코 홀딩스 매도하는 거 요거 조금 많은 거 말고는 대체적으로 큰 흐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변동성을 조금 키우는 그런 형태의 전형적인 월요일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수가 더 밀리지 않는다라면 주가 반등은 이제 이 지금 여기 지지라인 때 위쪽에서 벌어지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안정적이 되겠죠. 다만 FOMC가 내일 모레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계심으로 주가 좀 밀린다라면 2550까지는 열어놔야 된다는 거, 이 정도까지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추세가 하단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후에도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생각하시면서, 더 빠지더라도 뭐 더 많이 내린다거나 그런 부분보다도 그냥 은근하게 압박받는 그런 형태로 갈 거니까요. 그다음 올라온 거 조금 내준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금요일날 올라온 이 부분은 조금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 상승이었기 때문에요. 네, 그런 부분 조금 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오후에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네, 오늘은 그냥 느긋하게 지켜보면서 여유있게 대응들을 해 나가시면 별다른 부담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후에도 화이팅 하시고요. 네, 저는 마감 시황 때 다시 오도록 합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